제3강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기출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쌓길 바랍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 자, 그러면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이제 등급을 받았어요. 등급을 받으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등급 받으면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등급을 받아서 이용을 할 수 있으면요. 장기요양 인정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가 나옵니다. 이건 다 어디에서? 공단에서 발급해 줍니다. 공단에서. 자, 그러면 인정서니까 인정해 주는 거고요. 자,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는요. 돈이에요. 이용을 하는데 자, 어떻게 돈에 대해서 얼마큼 쓸 수 있다라는 거 돈에 대해서예요. 그래서 이 돈은 본인 부담료. 이것만 기억하세요. 본인 부담료. 인정서는요, 급여 종류인데, 급여가 뭐가 있어요? 시설과 재가가 있었죠? 급여는 서비스고요. 시설, 재가. 그러면 인정서는요, 급여 종류가, 자, 시설에서 받을 것인지, 재가에서 받을지,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용계획서는요, 돈이 뭐라고요? 본인 부담률이에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상 노인에 대한 등급 판정 후 발급하는 것으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등이 포함된 것은 자, 등급이죠, 등급. 요양보호기록지, 장기요양 인정서, 모니터링 기록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의사소견서. 두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자, 인정서죠, 인정서. 자, 등급이 나오는 게 뭐예요? 요양 등급. 이 등급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 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이거. 그래서 등급과 급여. 이게 뭐야? 인정서다. 인정서에는 뭐예요? 등급과 급여. 인정서에는 등급과 급여. 자, 급여의 종류. 이게 급여라고 하니까 돈하고 그에 대해서 급여는 뭐라고 해? 서비스예요. 급여는 서비스입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급여라고 하면 요양보호사 시험에서 급여는 서비스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장기요양 인정서를 발급한다.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 인정번호,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부담률은요, 돈이죠. 급여는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장기요양 급여는 여기 급여는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본인 부담률이 돈이에요. 돈과 관련된 것은 자, 이용 계획서입니다. 인정서 자, 그것만 딱 기억하면 된다고 했어요. 자, 급여, 의 종류. 그리고 본인 부담률. 인정서는 급여의 종류. 본인 부담률은 이용 계획서. 이용 계획서는 돈. 이렇게. 이용하니까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자, 이번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지원에서 돈 지급 근거인 이용 계획서입니다.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여기에서는 본인 부담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 부담률. 돈이에요, 돈. 그래서 뭐 본인 부담이 얼마 정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장기요양 등급, 인정 유효 기간, 재가급여 한도액, 본인 부담률,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5번이죠. 급여의 종류죠. 급여의 종류는 인정서에 나오는 거죠. 이건 인정서. 급여의 종류는 인정서. 그래서 딱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급여의 종류, 본인 부담률. 이렇게. 그러면 이거 관련된 문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재가 및 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수급자의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한도액과 본인 부담률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기관은 이것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의사소견서, 모니터링 기록표, 요양보호 기록지,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계획서. 5번이죠. 본인 부담률 나오면 이용계획서. 자, 그러면 요양 서비스, 요양급여,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매슬로의 욕구 단계가 있어요. 이것도 시험에 뭐 한 번씩 나와요.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양보호사 시험은요. 항상 첫 번째 1단계, 첫 번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와요. 이것도 첫 번째 생리적 욕구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한번 참고해서 보고요. 생리적 욕구 1단계. 항상 1단계가 중요합니다. 1단계는 뭐예요? 배고픔, 목마름, 배설, 수면, 성등과 같은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단계. 1단계입니다. 생리적 욕구. 자, 요양보호사의 식사, 배설, 수면 욕구는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1. 생리적 욕구, 2. 안전의 욕구, 3. 사랑, 소속의 욕구, 5. 자기 존중의 욕구, 5. 자아 실현의 욕구. 생리적 욕구 1단계입니다. 뭐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자, 요양보호 업무입니다. 자,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를 해주는데 그러면 요양보호사 업무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를 뺀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의료행위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신체와 크게 보면 이것도 신체와 정서, 마음이죠. 신체와 정서, 신체와 몸, 마음, 그러니까 신체, 몸과 마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신체, 몸에다 하는 건요. 세면,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이게 신체활동 지원이에요. 자, 일상생활 지원은요. 이 신체활동 이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밥 빨리 청소하는 거예요. 생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밥 빨리 청소. 그리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자,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그래서 은행 가기, 뭐 관공서 가서 뭐 때우기, 뭐 이런 거. 정서는 마음이죠. 정서 마음은요 말과 연관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 자, 이거는 몸에 해주는 거고요. 정서는 말로 하는 거예요. 자, 신체는 몸에다 해주는 거, 정서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벗, 격려, 위로, 뭐 생활 상담, 의사소통 이게 다 말로 하는 거죠. 방문 목욕은 자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서 일상 생활 동작 훈련 이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그냥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중요한 거는 신체와 정서입니다. 나머지는 추가. 항상 두 가지를 놓고요. 나머지는 추가.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요양보호사의 행동으로 올바른 것은 1. 대상자의 자립활동을 최대한 줄이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가족의 식사 준비도 챙겨준다. 3. 자녀가 대상자를 학대하는 것을 발견하면 조용히 타이른다.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 비위관을 교환해준다. 5. 대상자의 의견이 상충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한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해준다? 그냥 신체와 정서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요양보호 서비스는 기본적인 서비스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수술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해주는 거고요. 자, 가족 식사는 아니죠. 대상자에게만. 그리고 학대가 의심만 돼도 신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자적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비위관은 의료행위입니다. 비위관은 뭐라고? 의료행위입니다. 앞에 요양보호 서비스 받죠. 그겁니다. 신체와 정서. 그거 외에는 다 그냥 의료행위다 이렇게 이해도 쉽습니다. 아예 그냥. 다음 중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 표준에서 세면독기, 구강관리, 체위 변경, 이동 도움 등과 관련되는 것은 1.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2.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 3.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 4.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 5. 정서 지원 서비스.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죠. 신체가 몸에. 일상생활은 밥 빨리 청소. 정서는 말로 하는 거. 항상 기본적으로 자, 신체 정서 두 가지, 그 다음에 휴가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면 됩니다. 다음 중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기본 동작 훈련, 2. 생활 상담, 3. 일상생활 동작 훈련, 4. 행동 변화 대처, 4.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서비스는요, 신체와 몸과 마음입니다. 자, 신체와 정서, 몸과 마음, 기본이. 그래서 몸, 신체, 마음, 정서, 이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 밥 빨리 청소, 그 다음에 개인 활동,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은행 업무라든가 이런 거 대신해 주는 거예요. 방문 목욕. 그 다음에 기능 회복 훈련은요, 물리치료, 미물리치료사 등 이건 다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 활동 지원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이게 정답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행동 변화 대처, 2. 생활 상담, 3. 신체 기능의 유지, 4. 외출 시 동행, 5. 함께 은행 가기. 자, 정서죠. 정서는 뭐라고요? 말이죠. 말로 하는 거니까 생활 상담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 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격려, 3. 위로, 4. 생활상담, 5. 편지대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서예요. 정서 지원 서비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은 거기에서 특별히 또 의사소통이에요. 그러면 정서 지원이 있고 거기에서 의사소통이 있는데 그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편지대필입니다. 그러면 의사소통 도움에서, 그러니까 정서 지원 서비스 중에서 자, 의사소통 도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책 읽어주기, 편지대필, 구두로 의사 전달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편지대필이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 해서 넣습니다, 문제를.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작업치료, 2. 투약 및 주사, 3. 목욕 도움, 4. 의사소통 도움, 5. 식사 준비와 세탁. 식사 준비와 세탁이죠. 밥 빨리 청소죠. 일상생활 지원은. 혼자 사는 재가 대상자에게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애완견을 산책시킨다. 2. 생일 잔치 음식을 만들어준다. 3. 대상자 집에 방문한 손자를 목욕시킨다. 4. 은행에 가서 대상자의 공과금을 납부해준다. 5. 외출 동행 시 요양보호사의 차량으로 이동한다. 자, 일상 업무죠. 자, 여기에서 자,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일상 업무 대행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업무 대행. 자, 일상 업무. 일상 업무가 자, 여기에서 은행 가서 대상자 공과금을 납부해 주는 거. 일상 업무예요, 업무. 자, 일상 생활하고요. 일상 업무하고 다릅니다. 일상 생활은요, 생활 지원은요, 지원은 밥 빨리 청소고요. 그다음에 일상 업무는요. 자, 은행 가서 공과금 납부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일상 업무 구별해 줘야 됩니다. 일상 업무. 일상 업무는 자, 전기 뭐 이런 거 공과금 대신 납부해 주는 거, 은행 가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일상 업무. 여러분들 합격하세요.